다정한 딸의 목소리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온 부모님 세대에게 전하는 위로와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비밀의 노예에서 침묵의 주인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 지혜. 엄마, 저 왔어요. 오늘따라 엄마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제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게 진짜 정이고 사랑인 줄 알았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웠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붙잡고 한바탕 울며 털어놔야 속이 풀리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도 가끔 그러실 때 있죠. 자식 걱정, 집안일,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겪은 서운한 일들. 누구한테라도 다 말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요. 그런데 엄마, 이상하게 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야 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뒤끝이 찝찝하고 후회가 남을까요?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걔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없으세요? 우리가 평생 진심이라고 믿고 내뱉었던 말들이 때로는 화살이 되어 우리 가슴에 다시 꽂히기도 하더라고요. 내 기쁨이 누군가에겐 시기가 되고 내 아픔이 누군가에겐 안주거리가 되는 걸 볼 때 그 배신감. 정말 말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0년 전에 까칠한 철학자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쇼펜하우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비밀을 지키고 있는 한 그것은 나의 노예지만 내뱉는 순간 내가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 별표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별표 8단계의 지혜 별표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별표 7단계와 8단계 별표에 이르면요. 엄마의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우아하게 나를 지키는 진짜 침묵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엄마의 두 번째 청춘을 지켜줄 인생 수업 같이 시작해볼까? 진심이 정답이라 믿었던 시절. 엄마, 우리 세대나 엄마 세대나 참 비슷해요. 우리는 늘 사람이 재산이다, 진심은 통한다고 배우며 살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평상에 앉아 옥수수 쪄 드시면서 집안 사정 다 이야기하던 시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네,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네 하며 웃으시던 모습. 그때 엄마는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이웃 간의 정이라고 믿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 거라 믿었죠.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우정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패를 다 보여주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줘야 아, 저 사람은 참 솔직하고 뒤끝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질서였죠. 솔직함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 혹시 믿었던 친구한테 내 자식 자랑 좀 했다가 나중에 그 집은 너무 잘난 척이 심해라는 뒷말을 전해 들은 적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 흉을 조금 봤는데 어느새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나를 동정 섞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기분 어떠셨어?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순간들. 솔직함이 진정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걸 경험하면 정말 인간관계의 정이 뚝 떨어지죠. 왜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아픔을 자기들 가십거리로 쓸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져요. 내 입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쇼펜하우어라는 스승을 만나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쳐있던 어느 날 저는 서점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쇼펜하우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죠. 이분은 참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침표예야, 비밀은 너의 성벽이란다. 내가 성문을 활짝 열어주면 적들이 들어와 약탈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내 비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누가 내 비밀을 지켜주겠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의 행복에서 시기심을 느낀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해요. 이제 비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모험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의도적 침묵이라는 고통스러운 훈련. 자,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엄마, 의도적 침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꾹 참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정말 고문 같아요. 친구들이랑 모임 갔는데 나만 빼고 다들 자기 집 자랑, 며느리 흉을 보느라 정신없을 때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나도 할 말 많은데 내가 입만 열면 다들 깜짝 놀랄 텐데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잖아요. 또 내가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요즘 무슨 일 있나? 나한테 화났나? 하고 오해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무심해 보일까봐, 소외될까봐 겁이 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계속 응원해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지혜의 저축이다. 그 저축이 너를 나중에 큰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다. 엄마,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내뱉지 않은 말은 힘이 되지만 내뱉은 말은 짐이 될 뿐이니까요. 침묵이 주는 강력한 권력.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마침표 누군가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릴 때 예전 같으면 너 말이 왜 그래? 하고 맞받아치거나 구구절절 해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미소 지으며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당황하는 건 상대방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을 알 수 없고 내 빈틈을 찾을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침묵의 권력 별표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인용합니다. 나의 빈틈을 보여주지 않을 때 타인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엄마,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밖으로 낭비하지 않고 안으로 모으는 과정이에요. 내면의 평화가 단단해지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중심을 지킨다. 이런 여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고독이라는 이름의 평온함, 물론 대가도 있어요. 엄마가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가벼운 입방아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갈지도 몰라요. 주변이 좀 조용해지겠죠. 처음엔 그게 고독처럼 느껴져서 좀 쓸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까칠해졌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엄마, 잘 보세요. 그 자리에 누가 남았는지, 말을 아껴도 곁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이 남아있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별표고 있어요. 이제 그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정한 평온함이 될 거예요. 북적거리는 시장통 같은 관계보다 조용한 숲속 같은 평화가 엄마의 노후를 더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기.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전의 엄마와 지금의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 엄마는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여유 있게 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지만 묵직한 지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머,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며 경청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느낄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남의 눈치를 보며 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존경을 표할 거예요. 내 평화를 타인의 혀끝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엄마는 진정한 인생의 고수가 되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은 참 속이 깊고 단단한 사람이야. 침묵의 주인이 된 당신에게, 엄마,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니어 여러분. 마침표 진정한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서 온대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마라. 비밀을 가슴에 묻으세요. 그 비밀의 무게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 될 거예요.